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약 1000포인트 다우 기준으로 어제 약 10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879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뭐 대략 이틀 동안 19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짚어보면서 나중에 또 이 저 영상의 마지막 부분 이럴 때 시장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지금 촬영한 지가 영상을 올린 지가 일주일 약간 좀 안 됐는데요. 좀 요건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황은 아침 시황이에요. 자,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일찌감치 제가 5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해외 부분들 다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일찍 올려드리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좀 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오후에 장 다 끝나고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시간대는 조금 좀 일찍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영상은 돈하고 직결된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미로 보는 유튜브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보통 보면 뭐 짧으면 뭐 한 10한 2, 3분 정도, 길면 뭐 20분 가까이 17분, 18분 이 정도로 아침 시황을 해드리는데, 평균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뭐 한 3분 몇 초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다른 영상들, 뭐 재미로 보는 영상들은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은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저 돈하고 직결된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알람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해야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알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정해 주십시오. 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보는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뭐 어느 정도 중간에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겠지만요. 가장 효과가 크려면 아침에 봐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약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3.03% 정도, 뭐 나스닥이 2.77%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틀 연속 투자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었고, 뭐 저쪽 뭐 유럽 쪽들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어제 한 3% 정도 빠지고 오늘 1.88% 정도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9원 90전 원 정도 떨어져서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자, 역시 종가 기준으로도 1210원 정도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1200원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은 아니었었던 거죠. 자, 다음은 미국 시장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 기준으로 보시면 242평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거래량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모습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음선이 날 때 제가 그 캔들 차트 초보분들한테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런 것들은 하락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선이 났을 때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하락 압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뭐 하지만 미국 시장 쪽은 워낙 좀 강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연이틀 급락을 했으면 글쎄 뭐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수급에서 어제 조금 뭐 아침에 두들겨 맞고 시작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었죠. 그런데 조금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야, 요거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 쪽이 그렇게 확 풀리지가 않았어요. 자, 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엊그저께 한 7,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 이게 제대로 된 반등이었다라면 이들은 7,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어제 정도에는 순매수로 조금 전환이 돼 줘야 제대로 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7,696억 정도를 외국인들은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다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어제도 개인 투자자들 6천억 정도를 순 매수했죠. 그리고 이 반등 시기가 좀 늦어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일 거예요. 자, 이따가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더 짚어봐 드리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악성 좀 안 좋은 그런 수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신용 물량이었어요. 자, 신용이 지금 10거래일째 계속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습 효과였습니다. 야, 지난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뚝 떨어졌다고 V자로 바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더라. 그런 학습 효과.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신용으로 엄청나게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도 수급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이죠. 왜? 자, 이 신용으로 산 물량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면 매물화가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담보 부족이 나와서 반대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 측면에서는 현물 시장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꽤 많이 샀어요.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외국인들이 전일 기준으로 약 1,200억 정도, 기관이 또 한 924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 이런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면 굉장히 강한 수급이에요. 하지만 코스피 시장 쪽이 저렇게 멍들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 혼자 나 홀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또 조금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조금 이어져 가다 보면 이쪽에서도 불안 심리가 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저 부분들이 매물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도 수급 요인도 어제 시장에서 조금 나타났는데요. 뭐냐 하면 자,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그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으로 이어지려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아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어느 정도 폭으로 큰 폭으로 들어와 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선물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도 약 2,3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도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팔고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관점이 어제도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까요?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조금 뭐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이 콜옵션 쪽 순매수를 조금 해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저 콜 매도를 그 전에 계속 쳤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조금 좀 순매수 기조를 콜옵션 쪽에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반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풋옵션 쪽 한번 살펴볼까요? 풋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 67억 정도 풋옵션 순매수, 그다음 금융투자가 풋 148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위쪽으로 저 콜옵션 쪽 외국인들은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도 아랫 방향으로도 또 추가로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매도를 148억 정도를 했으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시장 기술적 반등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수급에서 딱 보시면 그런 수급이 나오고 있죠.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매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옵션 시장에서도 아랫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자, 해외 쪽 주요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를 이제 위험국으로 인식했다란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저 우리가 중국 쪽 입국자 뭐 통제를 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저 국민들 중국에 입국하는 거를 막았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트럼프는 역시 낙관론자입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통제 잘 되고 있다. 백신 개발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그런 뭐 좋은 멘트를 또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여는 총재들도 어제까지는 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뭐 그런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 오히려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자, 오늘은 또 조금 틀려졌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뭐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당장은 뭐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코로나19에 대한 걸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니의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비둘기파적인 그런 얘기였죠. 자, 미국 시장에 코로나19에 대한 망령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제조 PMI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또 어려운 시장에 또 울고 싶은 애 또 뺨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전략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야, 요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대표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의 일봉인데요. 자, 어제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해서 플러스권으로 삼성전자는 반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게 되면요. 플러스로 돌리질 못했어요. 자, 제대로 된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나란히 좀 순매수가 되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돌렸지만 SK하이닉스는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구나 밑에 아래쪽에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대표주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도 7천억 이상 매도 그리고 또 저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반등이 나오긴 나왔을 때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그런 반등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저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 차트를 설정을 해 놓은 게 요 밑에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추가를 해놨죠. 뭐 이 차트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추가를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해봤자예요. 자, 차트는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죠. 보시게 되면 여기 기관 순매수 동향 요렇게 제가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 나타냈고 그 밑에는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물량들인데, 자, 이 신용 물량들 어제도 마찬가지 좀 신용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으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 물량을 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투기적인 그런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수급을 따져보게 되면 외국인들 신나게 매도하는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반등은 이 신용에 의한 개인 투자자들을 신용에 의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직한 건 못 됐었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빠져서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어제 2100포인트 정도 회복을 해놓고 끝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믿음이 가는 그런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해외 시장 또 미국도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시장에 분명히 좀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게 추가로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뭐 지금까지 여기서 2200에서 200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뭐 그냥 다이렉트로 한 100포인트 정도를 뺐는데요. 어제 반등 같은 경우는 가짜 반등.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좀 두들겨 맞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한 2000포인트 언저리 정도 그쯤까지는 또 좀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어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이 반등이 나오는 것도 뭐 주가만 조금 올랐다고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분들만 느낄 수 있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 전에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반등 나왔을 때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중국 시장이 딱 개장을 하는 날 그날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저 기타 법인이었었죠. 기타 법인 쪽에서 이 선물 시장에서 아주 강한 수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응집된 힘이 있었어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대표주들 전부 다 고른 반등이 나왔고, 자 지금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때하고는 약간 좀 틀린 반등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조금 어려운 시장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골자는 틀리지가 않아요. 뭐냐? 자, 이럴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로 들어간다라면 나중에는 이 가격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온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수급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도 뭐 환율 자체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1200원 아래로 떨어져 준다든가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수급이 장중에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 요런 쪽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 자, 시장의 반등은 조금 뭐 시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그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지를 말씀드리면요. 장중 수급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원달러 환율 잘 살펴보시고 응집된 에너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개인 투자자들 신용 물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털려져야 돼요. 자, 이 상태의 수급에서 뭐 그렇게 강한 뭐 제대로 된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침 시장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